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혈액투석실입니다. 본 영상은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사용 후 자가관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혈액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종류와 사용 후 자가관리 방법 및 유의사항, 혈관 통로관리 중재 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혈액투석이란 말기 신부전으로 인해 콩팥 기능이 90% 이상 소실되었을 때 기능이 저하된 콩팥을 대신해 몸속의 노폐물과 과잉 수분을 제거하고 전해질 균형을 맞춰 합병증을 예방하며 일상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치료 방법을 말합니다. 혈액투석은 1분간 250에서 300ml가량의 혈액이 몸 밖으로 나와 투석기를 통과하면서 혈액을 깨끗하게 걸러주는 것으로 혈액투석을 하기 위해서는 혈관 통로인 동정맥루가 필요합니다. 보통 혈액 검사를 할 때 사용하는 정맥은 압력이 낮아서 충분한 혈류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동맥의 경우에도 압력은 충분하지만 너무 깊은 곳에 있어 투석을 할 때마다 동맥을 찌르기도 어렵고 지혈을 오래 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적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찌르기 쉬우면서도 혈류가 충분한 혈관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동정맥루라고 말합니다. 동정맥루는 자가동정맥루와 인조혈관, 이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자가동정맥루는 일반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고 감염이나 혈관 막힘 등의 문제가 적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선택하는 가장 좋은 혈관 통로입니다. 한국 사람은 오른손잡이가 많아 보통 왼팔의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동정맥루를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수술한 후 한 달이 지나면 혈관 검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동정맥루 사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인조혈관은 자가혈관이 너무 약해서 자가동정맥루를 만들 수 없을 때 하는 방법으로 팔의 동맥과 정맥에 인조혈관을 연결해 혈관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 수술 한 달 후 붓기가 호전되고 혈관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인조혈관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인조혈관은 혈관을 키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자가동정맥루에 비해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일종의 이물질이기 때문에 자가동정맥루보다 감염이나 혈관 막힘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동정맥루 사용 전 주의사항입니다. 투석 전 비누와 따뜻한 물로 동정맥루 부위를 씻고 건조시킵니다. 바늘을 찌르기 전 동정맥루를 깨끗이 하면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투석하기 1시간에서 2시간 전에 마취 크림을 도포하면 바늘 삽입 시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늘 삽입 부위에 마취 크림을 바른 후 투명 테이프나 종이 테이프를 그 위에 부착해 마취 크림이 지워지지 않도록 합니다. 다음은 투석 전 바늘 삽입 과정입니다. 첫째, 바늘 삽입 부위에 포비돈 또는 클로르 헥시딘으로 소독한 후 마를 때까지 기다립니다. 둘째, 혈액이 들어가는 쪽 바늘을 먼저 삽입한 후 제대로 들어갔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혈액이 나오는 쪽 바늘을 삽입한 후 확인합니다. 넷째, 종이 테이프로 바늘을 고정합니다. 다섯째, 바늘을 투석 기계 라인과 연결해 투석을 시작합니다. 다음은 투석 후 바늘 제거와 지혈 과정입니다. 첫째, 혈액이 나오는 쪽 바늘을 제거한 후 거즈로 지혈합니다. 둘째, 혈액이 들어가는 쪽 바늘을 제거한 후 거즈로 지혈합니다. 셋째, 지혈할 때에는 손가락으로 혈류가 흐르는 느낌을 감지하면서 눌러야 하며 너무 세게 누르면 막힐 수 있습니다. 넷째, 간호사가 약 5분에서 10분 정도 지혈한 후 종이 테이프를 붙여 마무리합니다. 다섯째, 앉아있는 상태에서 환자 본인이 5분 정도 더 지혈합니다.
지혈 거즈는 6시간 후 떼어야 하며 떼어낼 때 딱지가 같이 떨어져 피가 새는 경우 피가 멈출 때까지 다시 지그시 눌러 지혈하고 피가 멈춘 후 일회용 밴드로 마무리합니다. 이제부터는 동정맥루 사용 후 자가 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투석 중 혈관이 터져서 팔이 부으면 당일은 냉찜질을 하고 그 다음 날부터는 멍이 호전될 때까지 온찜질을 합니다. 한 번에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며 화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손에는 세균이 많기 때문에 혈액 투석 후 동정맥루에 생긴 딱지를 손톱으로 긁거나 떼지 않습니다. 동정맥루는 혈액 투석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혈관 통로이므로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씩 동정맥루에 손을 올려 혈류가 지나가는 진동을 느껴봅니다. 만약 동정맥루에 진동이 없거나 붓고 아플 경우 즉시 의료진에게 문의해야 합니다. 동정맥루가 있는 팔은 혈액이 많이 흐르므로 다치지 않게 조심해야 합니다. 동정맥루가 있는 팔로는 혈압 측정, 정맥 주사, 체혈 등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7kg 이상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심한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시계, 팔찌 등을 착용하지 않고 소매가 조이는 옷은 피합니다. 팔베개를 하거나 팔짱을 끼지 않도록 하고 오랫동안 옆으로 누워 있으면 팔의 혈관에 압력이 가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동정맥루가 추위에 노출되면 혈관 수축으로 혈관 통로가 막힐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외출 시 동정맥루 혈관이 있는 팔은 보온에 신경 써주세요. 동정맥루 수술 후 혈관이 잘 자라지 않거나 혈액 투석을 오랜 기간 받다 보면 동정맥루가 좁아지거나 혈전으로 막힐 수 있습니다. 동정맥루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통해 혈관 상태를 확인하고 경피적 혈관 성형 시술 또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합니다. 경피적 혈관 시술은 특수하게 제작된 풍선을 이용해 혈관을 넓혀주거나 혈전으로 막혔을 때 혈액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시술입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는 혈관 통로 관리 전담 시스템을 통해 낫병동 혹은 응급실에서 당일 검사 및 시술이 가능하며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과에 연결해 조기에 수술받을 수 있도록 중재합니다. 혈관 통로에 이상 증상을 느끼면 혈관 통로 관리 전담 간호사에게 연락해 주세요. 신속한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혈액 투석 환자의 동정맥루 사용 후 자가 관리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영상 시청 중 궁금한 점이 생기시면 언제든 담당 의료진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